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오사카의 한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68살 일본 여성이 카메라 앞에 섰어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전쟁 유족인 자신이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60여 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그녀는 국경을 넘기로 결심합니다. 과연 적대적 역사를 가진 두 나라 사이에서 진정한 화해가 가능할까요? 평생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일본 여성 에미코와 한국 여성 순애.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상상도 못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국경도 언어도 역사도 뛰어넘는 감동의 순간.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증오를 용서로, 아픔을 치유로 바꾼 진짜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이 감동적인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함께 나눠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25년 봄, 일본 오사카의 한 지역 방송국 스튜디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봄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고 스튜디오 안은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한 노년의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야마다 에미코 68살이었습니다. 손에 쥔 하얀 손수건은 이미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스튜디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했어요. 제작진 5명이 숨을 죽인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카메라 3대가 그녀의 얼굴을 향해 있었습니다. 에미코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은 전쟁 유족이라고,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60여 년간 가슴속 깊이 눌러두었던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단지 어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서만 아버지가 존재했다고 말입니다. 3살 때 아버지가 떠났고 돌아올 거라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전쟁이 끝나고도 그녀의 삶은 평범해질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불운한 아이로 취급했고 친척들조차 멀리했다고 합니다. 명절이 되어도 초대받지 못했고 학교에서도 아이들은 그녀를 피했어요. 선생님들마저 동정 어린 눈빛으로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에미코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보이지 않는 낙인을 안고 살았다고요. 26살 때 처음 결혼 이야기가 나왔지만 상대 집안에서는 전쟁 유족 집안과는 혼인할 수 없다며 단호히 거절했어요. 결혼도 직장 생활도 심지어 친구 관계까지도 전쟁 유족이라는 꼬리표가 방해했다고 말이에요. 회사에서는 승진해서 번번이 밀려났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제외되곤 했습니다. 그녀는 왜 자신이 태어나지도 않았던 전쟁의 죄를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혼자 울며 자신의 존재 이유를 물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방송이 나간 후 일본 사회는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부터 방송국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고 시청자 게시판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보냈고 또 어떤 이들은 전쟁의 상처가 아직도 이렇게 깊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SNS에서는 에미코의 이야기가 빠르게 퍼져나갔고 주요 언론사들도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전쟁 유족들도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에미코의 고백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자신은 이제 이 상처를 치유하고 싶다고,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기 전에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다는 간절함이 그녀의 목소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스튜디오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스튜디오 안의 제작진들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PD는 급히 작가와 눈빛을 교환했고 카메라 감독은 잠시 촬영을 멈출까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전쟁 유족인 일본 여성이 한국을 찾아가겠다니
이건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에미코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한국에도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들을 만나면 혹시 자신의 상처도 아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다고 말입니다. 국경을 넘어서 같은 슬픔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 될 거라고 믿는다고 했어요. 그날 밤 방송은 일본 전역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이 이야기를 메인으로 다뤘고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신문 일면에는 에미코의 사진이 실렸어요. SNS에서는 에미코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고 해시태그는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동시에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왜 굳이 한국을 가려 하느냐는 의문부터 과거를 들춰내지 말라는 반응, 심지어 매국노라는 극단적인 비난까지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응원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컸어요. 하지만 에미코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품어왔던 용기를 드디어 꺼내놓은 거예요. 60여 년을 짊어지고 살아온 무거운 짐을 이제는 내려놓고 싶었던 겁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의 빛도 반짝이고 있었어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에미코는 한동안 스튜디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제작진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는데도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생각했어요. 과연 자신의 선택이 옳은 것일까, 한국에서 정말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첫걸음을 뗀 이상 되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아니, 되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한 마지막 도전이자 평생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처럼 느껴졌어요. 이 충격적인 고백은 단순히 한 여성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전쟁이 남긴 상처가 얼마나 오래도록, 얼마나 깊게 사람들의 삶을 파고드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언이었습니다. 60여 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상처,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고통의 연쇄.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상처를 치유하려는 한 인간의 용감한 시도이기도 했어요. 에미코는 증오와 원망 대신 이해와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냈고 그 용기가 곧 일본 전역에, 그리고 머지않아 한국에까지 파장을 일으키게 될 거였습니다. 방송 이후 에미코의 과거는 하나씩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일본 오사카 남쪽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1957년생, 전쟁이 끝나고 12년이 지난 뒤였지만 전쟁의 그림자는 여전히 마을 곳곳에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에미코가 3살이 되던 해봄 아버지는 집을 떠났어요. 정확히 말하면 소집 영장을 받고 전쟁터로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고 해요. 아버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해 가을 아버지의 전사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종이 한 장을 받아들고 마루에 주저앉아 하루 종일 울었어요. 에미코는 그때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있습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 이웃들의 수군거리는 소리, 그리고 자신이 왜 혼자 방구석에 앉아 있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혼란스러운 말이에요. 전쟁 유족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가족을 잃는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낙인이 되어 평생을 따라다녔어요. 마을 사람들은 에미코네 집을 지날 때면 고개를 돌렸고 아이들은 그녀와 놀기를 꺼렸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담임 선생님은 에미코를 교실 맨 뒷자리에 앉혔어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에미코를 키우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주말에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푼돈을 벌었어요.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구부러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에미코 앞에서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가끔씩 에미코가 잠든 줄 알고 혼자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우는 모습을 목격할 때가 있었습니다. 에미코가 10살이 되던 해 학교에서 아버지 직업 조사가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회사원, 의사, 선생님이라고 적었지만 에미코는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그녀는 전사라고 적었어요.
그날 이후 아이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혼자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었고 체육 시간에는 늘 마지막으로 팀에 선택되곤 했어요. 15살 때는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어머니가 말했다고 해요. 전쟁 유족집 아이와 어울리지 말라고 불운이 옮을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에미코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강 다리 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물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부러진 허리로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에미코가 좋아하는 된장국을 끓였다고요. 그 순간 에미코는 자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를 깨달았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21살이 되어 취직을 했을 때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무역회사 사무직으로 들어갔지만 동료들은 그녀의 출신 배경을 알고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회식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고 중요한 업무에서는 늘 제외되었습니다. 승진 기회가 왔을 때도 상사는 다른 이유를 들어 그녀를 탈락시켰어요. 26살 마침내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에미코는 새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상대는 같은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남자였어요. 진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매인을 통해 양가 상견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남자 쪽 부모가 에미코의 집안 배경을 알게 된 거였습니다. 남자의 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전쟁 유족 집안은 불길하다고 손자들에게까지 불운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에미코에게 사과했지만 결국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어요. 에미코는 그날 이후 결혼에 대한 꿈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30살이 넘어서는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서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책들 사이에서 하루를 보내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잊으려 했어요. 그렇게 10년, 20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은 에미코가 45살 되던 해였어요. 평생 고생만 하다 가신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미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미코에게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에미코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도 눈물을 흘리지 못했어요. 이미 눈물이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60대에 접어들면서 에미코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무엇을 남길 수 있는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전쟁의 희생자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이에요. 미움과 원망으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지 않다고,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송 출연을 결심한 이유였어요. 에미코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음으로써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첫걸음으로 한국을 선택한 거예요. 그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방송 이후 에미코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가 살던 작은 아파트 앞에는 매일 기자들이 찾아왔고 우편함에는 시청자들의 편지가 가득 쌓였어요. 어떤 편지는 응원과 격려로 가득했지만 또 어떤 편지는 비난과 협박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 사흘째 되는 날 밤 에미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오사카의 야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선택이 정말 옳은 것이었는지 되묻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간다는 결심이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괜히 더 큰 상처만 받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조카가 찾아왔습니다. 35살 된 조카 유키는 에미코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모가 방송에 나온 이후 친척들 사이에서 말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집안의 수치를 드러냈다고 했고 어떤 이는 왜 굳이 한국까지 가려 하느냐며 의아해했다고 해요. 하지만 유키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에미코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이모가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고, 자신은 이모를 응원한다고 말입니다. 젊은 세대인 유키에게는 전쟁 유족이라는 낙인이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이모의 모습에서 진정한 용기를 받습니다.
유키가 돌아간 후 에미코는 쌓여있던 편지들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어요. 한 통의 편지가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발신자는 도쿄에 사는 72살의 남성이었어요. 그 역시 전쟁 유족이었고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에미코의 가슴을 울렸어요. 당신의 용기가 나에게도 희망을 주었다고, 이제는 자신도 과거를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에미코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거리, 한국의 문화, 한국 전쟁에 대한 자료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국에도 자신과 똑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고 평생 그 아픔을 안고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주일 후 에미코는 방송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한 시민단체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연락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에미코가 한국을 방문한다면 전쟁 유족들과의 만남을 주선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에미코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운명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고민이 필요했어요. 어느 날 밤 에미코는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꺼내 열어봤습니다. 낡은 사진들, 아버지의 편지, 전사 통지서가 들어있었어요.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어머니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전쟁이 끝나면 평화로운 세상에서 에미코를 키우고 싶다고, 미움이 아닌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에미코는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꿈꿨던 세상은 증오와 원망이 아닌 용서와 화해가 있는 세상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국으로 가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치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언을 실현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에미코는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직원이 날짜를 물었을 때 에미코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2주일 후로 해달라고요. 더 이상 망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 시민단체와의 연락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이메일을 통해 일정을 조율하고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에 대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박순애라는 72살의 여성이 있었어요. 그녀 역시 어린 시절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었고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 에미코는 한국어 회화책을 샀어요. 간단한 인사말이라도 배우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세 문장을 수십 번 반복해서 연습했어요. 발음은 어색했지만 마음을 전하는 데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에미코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8살의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용기를 내야 할 때라고 말입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젊은 시절처럼 또렷했어요. 그날 밤 에미코는 오랜만에 평온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에미코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잘하고 있다고, 자랑스럽다고 말이에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에미코의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아침, 유키가 에미코를 배웅하러 왔습니다. 유키는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길 바란다고요. 상자 안에는 작은 행운의 부적이 들어있었습니다. 에미코는 그것을 가방 깊숙이 넣으며 다짐했어요. 반드시 치유받고 돌아오겠다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말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에미코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일본을 바라봤습니다. 60여 년을 살아온 이 땅,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했던 이곳을 잠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에미코의 가슴은 두려움과 기대로 뛰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에미코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디딘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2시간의 비행이었지만 마치 다른 우주로 온 것처럼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공항 안내판의 한글 글자들, 들려오는 한국어 소리, 사람들의 빠른 걸음걸이까지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는 동안 에미코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긴장 때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도 느껴졌습니다. 60여 년을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마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공항 출구에는 한국 시민단체 관계자가 에미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손에 에미코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김미정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에미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적어도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에미코는 창밖 풍경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높은 빌딩들,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들, 북적이는 사람들.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어딘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김미정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산이 북한산이라고. 서울은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라고 말이에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짐을 풀면서 에미코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일 박순애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까 하고요. 연습해온 한국어 인사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대화는 통역이 필요할 거였어요. 저녁 식사를 위해 호텔 근처의 작은 식당에 들어갔을 때 에미코는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제대로 맛봤습니다. 김미정이 추천해준 비빔밥이었어요. 여러 가지 나물과 고기, 고추장이 섞인 그 맛은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왠지 모를 눈물이 핑 돌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거리를 걷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퇴근하는 직장인들, 손잡고 걷는 연인들, 아이의 손을 잡고 가는 부모들.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었지만 에미코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이곳 사람들도 자신과 똑같이 행복과 슬픔을 느끼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에미코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박순애를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미정이 보내준 자료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박순애는 72살 서울 동대문구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가 지금은 은퇴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6살 때 아버지를 전쟁으로 잃었고 어머니와 동생 3명을 키우며 평생을 고생했다고 해요. 새벽 5시 에미코는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호텔 창문을 열자 서울의 새벽 공기가 들어왔어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하늘, 하나둘씩 켜지는 건물의 불빛들. 이 도시도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 김미정이 호텔 로비에서 에미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통역사도 함께 동행한다고 했습니다. 이순이라는 50대 여성으로 오랫동안 한일 교류 사업에 참여해온 분이라고 해요. 이순이는 따뜻한 미소로 에미코를 맞이했습니다. 박순애를 만나기로 한 장소는 서울 중구의 한 작은 역사관이었습니다. 전쟁과 관련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차로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가는 내내 에미코는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역사관 입구에 도착했을 때 에미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인생이 바뀔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김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냐고요? 에미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역사관 안은 조용했습니다. 벽면에는 전쟁 당시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유리 진열장 안에는 여러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에미코는 천천히 걸으며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낡은 군복, 편지, 사진들. 모두가 전쟁의 상처를 증언하는 물건들이었어요. 그때 역사관 안쪽에서 한 여성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흰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노년의 여성, 박순애였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에미코와 순애, 두 여성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국적도 언어도 달랐지만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에미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순애의 눈가도 촉촉하게 젖었어요. 이순이가 조심스럽게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순애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용기를 내준 것에 대해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미코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만나주셔서 감사하다고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고 말입니다. 두 여성은 천천히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맞잡았어요. 순애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살아온 흔적이 손에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에미코의 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오랜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었어요. 순애가 에미코를 작은 전시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전쟁 유족들의 이야기가 담긴 자료들이 있었어요. 사진, 편지, 증언들. 순애는 그중 한 사진 앞에 섰습니다. 6살 때 찍은 자신의 사진이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전쟁터로 떠나기 전날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에미코도 가방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이었어요.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으로 유일하게 남은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바라보는 순간 두 여성은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날 오후 에미코와 순애는 역사관 옆 작은 카페에 앉아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통역을 통해서였지만 마음은 직접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고 상처를 나누고 아픔을 공감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카페 창가에 앉은 두 여성은 각자의 삶을 조심스럽게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순희의 차분한 통역이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식어가는 커피 잔이 놓여 있었지만 누구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순애가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72살인 자신은 1953년생으로 전쟁이 끝나던 해에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해 여름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전사했어요. 어머니는 임신한 몸으로 남편의 죽음을 맞이해야 했고 그렇게 순애는 아버지의 얼굴조차 모른 채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에미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자신도 비슷했다고 3살 때 아버지를 잃어서 아버지의 기억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희미한 그림자처럼 남아있는 느낌뿐이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애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어머니는 4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했다고 합니다.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심지어 밤에는 막걸리 집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순애는 맏딸로서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8살 때부터 동생들 밥을 챙기고 빨래를 하고 집안일을 했어요.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동생들은 학교에 보냈지만 순애는 13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재봉틀을 돌렸고 하루 12시간씩 일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동생들 학비를 댔습니다. 순애의 거친 손을 보며 에미코는 자신도 모르게 그 손을 꼭 잡았어요. 에미코도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전쟁 유족은 사회의 낙인이었다고 평생 그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다고 말이에요. 결혼도 못하고 직장에서도 차별받고 친구조차 제대로 사귈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도 똑같았다고 25살에 겨우 결혼했지만 남편마저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순애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딸을 키우기 위해 작은 식당을 시작했고 30년 동안 그 식당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딸만큼은 자신처럼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에미코는 순애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은 혼자 살았지만 순애는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는 것이 더 힘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순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딸이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에미코는 홀로 모든 것을 견뎌야 했다며 오히려 에미코를 위로했어요. 두 사람은 점차 마음의 문을 더 활짝 열어갔습니다. 순애는 자신이 평생 가졌던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어요. 일본에 대한 원망이 있었다고, 왜 우리 아버지를 빼앗아갔냐는 분노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명절 때마다 제사를 지내면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낄 때마다 그 원망이 깊어졌다고 했어요. 에미코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자신도 전쟁의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일본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가해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런데 순애가 에미코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다고 원망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상처가 아무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미움은 자신을 더 병들게 할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용서하려고 노력했다고 말이에요. 에미코는 놀란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용서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순애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과 그 전쟁의 피해자인 일본 국민들은 다르다고 에미코도 자신과 같은 피해자라고 말이에요. 국경이 다를 뿐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에미코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평생 자신이 일본인이라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순애가 그것을 이해해준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일어나서 서로를 껴안았어요. 국적도 언어도 다르지만 이 순간만큼은 같은 상처를 가진 자매처럼 느껴졌습니다. 카페 안의 다른 손님들도 두 노년 여성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눈물을 닦고 있었고 어떤 이는 조용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김미정과 이순희도 감동의 순간을 함께 나누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던 두 사람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밝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순애는 자신의 딸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은 지금 38살로 초등학교 교사라고 했어요. 결혼해서 손주 둘을 낳았고 순애는 그 손주들을 돌보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미코는 조카 유키 이야기를 했어요. 유키가 자신을 얼마나 응원해줬는지 한국에 오는 것도 유키가 용기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과거의 아픔을 넘어서 미래를 보고 있다고 그것이 희망이라고 했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자신의 딸도 비슷하다고 전쟁에 대한 원망보다는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고 했어요. 손주들에게는 증오가 아닌 이해를, 분노가 아닌 용서를 가르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거리는 저녁 노을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에미코와 순애는 다음 만남을 약속했어요. 내일은 순애가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 자리를 보여주고 싶다고 그리고 딸과 손주들도 소개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에미코는 기쁘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신도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순애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인지는 비밀이라며 미소 지었어요. 카페를 나서며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포옹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따뜻했어요.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순애가 에미코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오늘 만나서 정말 행복했다고 에미코를 만난 것이 인생의 선물 같다고 말입니다. 에미코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60여 년을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국경을 넘어 역사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에미코는 순애의 안내로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순애가 30년간 운영했던 식당 자리였어요. 지금은 다른 가게로 바뀌어 있었지만 순애는 그 앞에 서서 감회에 젖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애가 말했어요. 이 작은 식당에서 딸을 키웠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고 말입니다. 손님들이 남긴 음식을 먹으며 끼니를 때운 적도 많았다고 했어요. 에미코는 그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순애의 삶을 상상해 봤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고요. 순애의 딸 민지가 그곳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8살의 민지는 따뜻한 미소로 에미코를 맞이했어요.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안다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에미코는 민지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순애의 딸이라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세 사람은 근처의 한정식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민지가 예약해둔 곳이라고 했어요. 조용한 방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민지가 에미코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러 한국까지 오신 용기가 대단하다고 무엇이 그런 결심을 하게 만들었냐고 말이에요. 에미코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미움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지 않았다고요. 평생 상처만 안고 살았는데 죽기 전에 치유를 경험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지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릴 적 외할아버지가 전쟁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오히려 딸에게는 항상 희망을 이야기해줬다고 말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민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순애의 손주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아파트 문을 열자 8살과 5살 난 두 아이가 달려나왔습니다. 할머니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안겼어요. 순애가 아이들에게 에미코를 소개했습니다. 일본에서 온 할머니라고, 증조 할아버지처럼 전쟁 때문에 아버지를 잃은 분이라고 설명했어요. 아이들은 에미코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8살 손주가 물었어요. 일본말은 어떻게 하냐고요? 에미코는 웃으며 간단한 일본어 인사를 가르쳐줬습니다. 아이들은 따라하며 깔깔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에미코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국경도 과거의 역사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그저 새로운 할머니를 만난 것이 즐거울 뿐이었어요. 오후 내내 에미코는 순애의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지의 남편도 퇴근 후 합류했어요. 그는 에미코에게 한국 방문이 편안했기를 바란다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에미코를 진심으로 환대하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순애와 민지가 부엌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에미코도 함께 돕고 싶다고 했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함께 요리하는 시간은 즐거웠습니다. 순애가 김치찌개를 끓이는 법을 보여줬고 에미코는 일본식 된장국 만드는 법을 설명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동안 에미코는 오랜만에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혼자 살아온 60여 년 명절에도 혼자였던 그녀에게 이 따뜻한 식탁은 선물 같았어요. 손주들이 장난치며 웃는 모습, 민지가 남편과 나누는 대화, 순애가 자식들을 바라보는 눈빛.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 후 아이들이 에미코에게 그림을 보여줬어요.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이라며 자랑했습니다. 에미코는 진심으로 칭찬해줬고 아이들은 더욱 좋아했어요. 순애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에미코는 호텔로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손주들이 아쉬워했어요. 내일도 올 거냐고 물었습니다. 에미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어요. 꼭 다시 오겠다고요. 민지가 에미코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런 친구가 생겨서 정말 감사하다고, 에미코도 이제는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말이에요. 에미코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순애가 에미코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특별한 곳에 함께 가고 싶다고, 전쟁기념관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싶다고 했어요. 에미코는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의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전쟁으로 희생된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었어요. 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에미코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한국은 낯선 나라였는데 이제는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진다고요. 순애와 그 가족들이 자신에게 보여준 사랑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한국에서의 셋째 날 아침, 에미코와 순애는 전쟁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김미정과 이순희도 함께 동행했어요. 차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가는 내내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무거운 침묵이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념관에 도착하자 거대한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에미코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이곳에 들어가면 다시 과거의 아픔과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순애가 에미코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함께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서로 의지하자고 말입니다. 전시실에 들어서자 전쟁의 흔적들이 벽면 가득 펼쳐져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사람들의 표정은 고통과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폐허가 된 거리, 울부짖는 여인들, 굶주린 아이들. 에미코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으며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순애가 한 사진 앞에 멈춰 섰어요.
전쟁 미망인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었습니다. 그중 한 여인의 모습이 자신의 어머니를 닮았다고 말했어요. 어머니도 저렇게 울었을 거라고, 홀로 4명의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두려웠을지 이제야 이해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에미코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의 어머니도 똑같았다고, 평생 눈물을 삼키며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유품 전시실에는 전사자들이 남긴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낡은 군화, 찢어진 군복, 피 묻은 편지. 에미코는 아버지의 군복 사진을 떠올렸어요. 혹시 이 중에 아버지가 입었던 것과 비슷한 것이 있을까 살펴봤습니다. 순애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이 본 적도 없는 아버지의 흔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전쟁 희생자 명단이 새겨진 벽 앞에 섰습니다. 수만 개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순애가 손으로 벽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요. 에미코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이름도 일본 어딘가에 이렇게 새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순희의 안내로 두 사람은 추모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하고 어두운 공간에 추모 촛불이 놓여 있었어요. 순애가 먼저 촛불을 켰습니다. 에미코도 촛불 하나를 집어들고 불을 붙였어요. 2개의 작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순애가 조용히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버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만난 적도 없는 아버지지만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어요. 전쟁 없는 곳에서 편히 쉬시길 바란다고, 자신은 잘 살아왔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속삭였습니다. 에미코도 함께 기도했어요.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순애의 아버지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두 사람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애가 에미코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용서하고 싶다고, 과거의 모든 원망을 내려놓고 싶다고 말입니다. 에미코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순애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용기를 낸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에미코도 말했습니다. 자신도 용서받고 싶다고, 일본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이에요. 순애는 에미코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우리 모두 전쟁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말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추모의 방을 나와 야외 공간으로 나왔을 때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에미코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순애도 같은 생각을 했는지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기념관 정원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순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시냐고요? 에미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아니 괜찮은 것을 넘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말이에요. 순애도 동의했습니다. 60여 년을 짊어진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것 같다고 했어요. 순애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에미코에게 주고 싶은 게 있다며 건넸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작은 편지와 함께 놀이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매듭으로 만든 아름다운 놀이개였어요. 순애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물려준 것인데 이제 에미코에게 주고 싶다고 말이에요. 에미코는 손을 떨며 놀이개를 받았습니다. 너무 소중한 것이라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순애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에미코는 자신의 자매나 다름없다고, 소중한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미코는 그 놀이개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평생 간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에미코도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는 일본 전통 부채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젊은 시절 사용하던 것이라고 했어요. 유일하게 남은 어머니의 유품이었는데 순애에게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두 어머니가 하늘에서 만나 친구가 되길 바란다고 했어요. 순애는 부채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선물을 교환하며 새로운 약속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편지를 자주 주고받자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자주 만나자고 말입니다. 에미코는 순애를 일본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했고, 순애는 기꺼이 그 초대를 받아들였어요. 오후 늦게까지 두 사람은 기념관 정원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도 나누고 미래의 계획도 이야기했어요.
손주들 이야기, 조카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꿈도 나눴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았어요.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갈 때쯤 두 사람은 기념관을 떠났습니다. 들어올 때와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무거웠던 얼굴은 한결 밝아졌고 굳어있던 어깨도 펴져 있었습니다. 순애가 에미코에게 물었어요. 내일은 무엇을 하고 싶으냐고요. 에미코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순애와 함께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싶다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함께 요리를 하고 그냥 친구처럼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이에요. 순애는 환하게 웃으며 좋다고 했습니다. 내일은 자신이 자주 가는 재래시장에 가자고,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구경도 하자고 했어요.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 에미코는 창밖의 서울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도시가 완전히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순애가 옆에서 에미코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손길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에미코는 순애와 함께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싱싱한 채소와 생선이 가득한 시장은 활기로 넘쳐났어요. 상인들의 구수한 목소리, 흥정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에미코는 순애의 손을 잡고 시장 골목골목을 누볐어요. 순애가 단골 가게에서 과일을 샀습니다. 가게 주인이 순애에게 물었어요. 이분은 누구냐고요? 순애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온 내 친구라고, 이제는 자매나 다름없다고 말이에요. 가게 주인도 환하게 웃으며 에미코에게 사과 하나를 선물로 건넸습니다. 시장을 나와 순애의 집으로 향했어요. 함께 점심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순애는 된장찌개를 끓였고 에미코는 일본식 계란말이를 만들었어요. 두 나라의 음식이 한 식탁에 올려졌습니다. 민지와 손주들도 함께 식사를 했어요. 식탁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식사 후 에미코는 짐을 꾸리기 위해 호텔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야 했거든요. 순애가 에미코를 호텔까지 배웅했어요. 로비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주일이 마치 1년처럼 길고도 짧았어요. 순애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에미코를 만난 것이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고,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며 지내자고 말이에요. 에미코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순애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마지막 포옹을 나눴습니다. 오래도록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그 포옹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에미코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김미정이 배웅을 나와줬어요. 출국장에 들어가기 전 에미코는 한국 땅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일주일 전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두려움은 사라지고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에미코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카 유키가 공항에 마중 나왔을 때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모의 얼굴이 밝아졌다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에미코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를 만났다고, 그리고 오랜 상처를 치유했다고 말입니다. 집에 돌아와 첫 번째로 한 일은 순애에게 이메일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다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아직 서울에 있는 것 같다고 적었어요. 순애도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자신도 에미코가 너무 그립다고, 벌써 다음 만남이 기다려진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이메일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소소한 일상도 나누고 건강 이야기도 하고 가족 근황도 전했어요. 순애는 손주들 사진을 보내왔고 에미코는 자신이 가꾸는 작은 정원 사진을 보냈습니다.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웠어요. 에미코는 방송국으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후속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에미코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 없이 카메라 앞에 섰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순애를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용서와 화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어요. 방송이 나간 후 일본 사회는 또 한 번 감동의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에미코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전쟁 유족들뿐 아니라 과거의 상처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에미코에게는 수많은 편지와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몇 달 후 순애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에미코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직접 손으로 뜬 스카프였습니다. 일본 전통 문양과 한국 전통 문양을 함께 넣어서 만들었어요. 두 나라의 아름다움이 하나로 어우러진 작품이었습니다. 순애는 그 스카프를 받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왔어요. 에미코의 생일에는 순애가 한국 전통 찻잔 세트를 보내왔습니다. 예쁜 포장 안에는 손편지도 들어있었어요. 에미코는 그 편지를 읽으며 또 한 번 울었습니다. 순애는 편지에 적었어요. 에미코가 자신의 인생의 빛을 가져다 줬다고, 남은 인생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입니다. 1년이 지나고 이번에는 순애가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딸 민지와 함께 온 거예요. 에미코는 공항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며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순애가 출국장 문을 나서는 순간 에미코는 달려가 그녀를 안았어요. 1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에미코는 순애에게 오사카의 아름다운 곳들을 안내했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 살던 동네도 보여줬어요. 어머니와 함께 걷던 골목, 혼자 울며 지나다니던 거리. 이제는 그 모든 곳이 슬픔이 아닌 추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순애가 함께 걸어주었기 때문이에요. 일주일간의 일본 여행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순애가 돌아갈 때 에미코는 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이제는 작별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매일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에미코와 순애는 서로의 생일에 작은 선물을 보내며 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메일은 거의 매일 오가고 가끔은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눠요. 손주들도 서로 인사를 나누고 민지와 유키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두 가족이 하나로 이어진 거예요. 에미코는 이제 전쟁 유족이라는 낙인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자신을 규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상처가 자신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순애 덕분에 깨달은 거예요. 최근 에미코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전쟁 유족들을 위한 상담과 지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상처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에미코는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손에는 순애가 보내준 찻잔이 들려 있었고 목에는 순애가 준 놀이개를 달고 있었습니다. 에미코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나는 이제야 자유로워졌다고,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를 지운 건 거창한 정치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두 여인의 용서와 용기였어요. 국경을 넘어, 역사를 넘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한 그 마음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에미코와 순애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에미코와 순애, 두 여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깁니다. 과거의 상처는 미움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이해로만 치유될 수 있다는 진리 말이에요. 국경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힘이고 진정한 평화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용서를 선택했고 화해의 손을 내밀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나라입니다. 순애가 보여준 그 넓은 포용력과 용기는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한국인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에미코와 순애의 우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세상의 모든 분쟁과 증오를 녹이는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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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